안녕하십니까. 엔디솔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반도체 공학 강의 바로잡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아,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 있는 반도체 공학 강의 중에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 인기 있는 강사분 설명이 그 제너 다이오드에서 터널링 현상을 어, 설명하면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잡아보고자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 있는 강사님의 그 특징이 뭐냐면 강의 방식이 주로 수식으로만 쭉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수식으로만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면 개념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학생들한테. 개념 파악이 우선이고 수식은 나중에 책 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체 현장이나 연구소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개념 파악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향 제시, 해결에 대한 방향 제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정량적인 분석은 책을 참고하고 그리고 수식을 참고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파악이 먼저 우선이지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이해, 개념 파악 이것이 반도체 공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 브레이크다운. 제너 브레이크다운 대한 그 IB 특성을 제가 어버런치 브레이크다운과 제너 브레이크다운을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렸습니다. 다이오드 역방향을 그렸을 때 어버런치 브레이크다운보다는 훨씬 낮은 역바이어스에서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너 브레이크다운의 먼저 선제 조건은 P 지역과 N 지역의 도핑 농도가 상당히 먼저 높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인기 있는 강사님의 설명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P-타입 쪽에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P-타입 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 배리어, 에너지 장벽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매우 세게 가하면서 밴드가 매우 심하게 휘어지게 되고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그냥 여기를 터널링하게 되어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서 전자 느끼는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분은 분명히 그 전에 PN 다이오드 디플리션 위스를 공부할 때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이게 지금 W가 그 디플리션 위스인데 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이렇게 이 수식을 보여주면서 이 위스는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설명의 모순이 뭐냐면 분명히 본인 설명은 리버스를 가하면 밴드가 심하게 휘어지게 되고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설명하는 그 디프레션 위스를 설명을 전혀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이 식에 따르면 그 인기 있는 강사님의 식에 따르면 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디프레션 위스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제너 다이오드에 와서는 리버스를 가하면 이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고 이렇게 해서 터널링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하면 지금 그 전에 이 W 디프레션 위스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위스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 거죠? 정말 학생이라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좀 더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타입과 N타입의 도핑 농도는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게 제너 다이오드의 선제 조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에 19승 정도, 10에 19승, 10에 20승 이렇게 굉장히 높게 되면은 이 P타입의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아주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치고 들어가거나 또 N타입의 도핑 농도를 상당히 높게 하면은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아주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뭐 디제너레이트 됐다고도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일단은 굉장히 높은 P타입과 굉장히 높은 N타입 농도를 가지면은 디플리션 위스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작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한 10에 P타입 10에 19승, N타입 10에 19승을 놓고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 토탈 디플리션 위스는 수 앵스트롬에서 한 수십 앵스트롬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핑 농도를 하면은 이 디플리션 위스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역바이스를 걸었을 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수많은 전자 여기는 한 10에 19승 정도의 전자가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타입의 이 컨덕션 밴드 위에는 뭐 거의 뭐 전자가 뭐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바이스를 걸게 되면은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를 이제 쳐다보게 되고 이 역바이스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 바이어스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전자가 굉장히 얇아진 스페이스 차지 리전, 디플리션 리전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터널링이 일어납니다. 터널링은 보통 한 300옹스트롬 이하 또는 200옹스트롬 이하 정도면은 이제 터널링이 일어나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농도로 도핑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디플리션 위스는 수옹스트롬에서 수십 옹스트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은 디플리션 위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아주 잘 터널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짝 역바이스를 걸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수많은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N 지역에 플러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리버스 바이스 플러스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터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역바이스를 걸면은 물론 디플리션 위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지만 이게 아주 크게 뭐 수백 옹스트롬에서 뭐 수천 옹스트롬까지 늘어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대략 뭐 한 5배, 뭐 한 3배 이 정도 그렇게 크게 디플리션 위스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터널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리버스 바이어스를 매우 세게 가하면서 밴드가 매우 심하게 휘어지게 되고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여기 터널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은 이 전자의 장벽의 두께는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얇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학생들이 이해가 가지 이렇게 수식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전에 설명했던 부분과 또 다음에 설명했던 부분이 서로 모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제너 브레이크다운에서 드디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절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서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상황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두꺼워졌으면 두꺼워졌지 이렇게 얇아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오류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반도체 공학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앤디솔 반도체 공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